자, 오늘 러첸볼트 마지막 주죠. 우리 지금까지 1주차, 2주차, 3주차 달려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4주차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균형,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오늘 하게 될 이 의사소통 방법과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관한 그리고 이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스폰서 파트너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말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엉뚱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거나 어, 이러한 내용은 정말 여러분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잘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와 정말 디딤돌이 되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균형은 입수와 뎁스로 나눠지는데 입수는 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A라인, B라인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뎁스는 또 안정된 깊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깊게 깊게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성을 가지려면 드래그를 형성하는 것이 맞죠. 근데 마치 A라인에 밑으로 중요하게 깊이 있게 뎁스가 깊이 있게 안정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드래그를 형성을 한다 하더라도 B레그를 만든다 하더라도 약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당신은 왜 B라인만 키우는 거야? A라인을 봐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척추의 뼈가 반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레그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는 ADEPS의 라인이 깊이 있게 형성되지 않으면 나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맵이 깊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라인이 깊게 내려가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안정된 깊이를 형성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한 라인 속에서 한 라인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내 사이드 B가 안 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한 라인에 이 밑으로 자꾸 나는 후원만 하고 내 B 라인은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의 사업성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조금만 넓게 보고 조금만 멀리 본다라면 ADX가 깊게 내려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라인만 깊게 내려가서 그 라인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 또 B 라인으로 레그를 펼쳐서 안정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레그를 형성을 해서 균형을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자신이 목표한 핀을 달성하며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사진에 보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SST죠. 스냅, 스프레이, 토크. 그래서 우리가 스냅 스프레이 고객을 만나서 스냅 스프레이 토크가 나가기 전에 갑자기 만나자마자 얼굴 들이대 하고 막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공감대를 맞춘다든가, 또 그의 니즈 파악을 한다든가, 또 니즈 파악을 하면서 그가 어느 부분에 꽂히는가를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꿈이 있구나. 이 사람은 현실이 지금 이렇구나. 현실 점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차 한잔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으로 다가서야 될 사람이 파악이 되면 제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 이 사람은 마케팅 플랜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SST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과 제품과 전달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원대하고 명확한 꿈을 가져야 돼. 이 비즈니스에 대한 원대하고 명확한 꿈. 원대하다는 건 굉장히 깊고 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아주 클리어한, 투명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아,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새로운 제품 나오면 그때 할 거야. 나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 보고 난 그때 할 거야. 나는 지금 소개가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이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A사가 막 금지령을 두드려 맞고 막 구속되고 이럴 때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A사의 주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군가를 속인다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나오고 시스템 데이 때도 이래서 못 나오고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대표님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거의 뭐 20일 만에 오시는데 처음 오셔서 딱 이틀, 3일 계시다가 또 다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시는데 그날 화요일 날 우리 영동에서도 오시고 우리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우리 수원 동탄에서도 오시고 우리 일산에서도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말 그 에너지를 받고 이번에 지금 또 아드님 결혼을 하고 또 이제 큰아들 결혼이 또 이제 다음 달 2일 날 또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짬을 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부여하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나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본사를 화요일 날은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셋째 주는 본사를 가고 목요일 날 나는 일산에 또 우리 요번에 제가 아월 Y 세미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왜라는 Y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세미나 장인데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자. 나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우선순위를 좀 부여하자라는 거죠.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거를 해요. 조금만 아파도 안 나와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안 나와요. 어. 무슨 어떤 핑계를 대고도 안 나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되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치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나가서 SST만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슈도 플레이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매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내면의 성장을 하는 그 시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고객을 만나도 팔로우업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팔로우 스루를 잘 해서 후원 활동을 잘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좋은 태도를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 지속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는 책을 한 시간씩 볼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나는 아침은 늦지만, 꼭 아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또 저녁에 이런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수와 뎁스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고 있던 일을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이 본잡에서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죠. 아, 나는 권리소득을 나는 꼭 가지고 싶다.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B플랜에서, 이 스팀미 비즈니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수단이고, 그것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로는 난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 난 지금까지 방판을 했는데, 난 지금까지 옷을 팔았는데, 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일로는, 이 본잡으로는 나의 권리소득을 이룰 수가 없고,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B플랜은 나는 이 스테미를 선택을 해서 나는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할 거야.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설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입수와 뎁스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AP, AP, AP를 맞춰 나가면서 트라이앵글을 맞춰 나가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입수와 뎁스의 윕스는 수입의 크기를 얘기했어요. 내가 수입을 많이 벌고 싶다라면 B라인을 더 잘 키우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정적으로 깊게 내려가서 아주 안전한 내 레그를 만들고 싶다라면 뎁스를 깊게 내려가서 후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균형에 뭐가 있냐면 복지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복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복지 자체가 힘들겠죠. 여러분, 내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복제해버리면 내가 스폰서하고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요.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 스폰서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스폰서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스폰서가 ABC 강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강의를 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파트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스폰서에게 라인 오브 스폰서십 하는 거, 내가 시스템에 참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시스템에서 내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복제와 성장을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11번째 들어갈게요. 의사소통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락은요, 이 챕터는 정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줘야 돼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못해요. 진짜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추천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승급이 빠르고 아무리 잘해도 파트너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스폰서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파트너가 A라고 얘기했더니 스폰서가 A라고 얘기하니까 파트너가 10 그래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 조직은 될 수가 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의사소통이 되려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 공감이 뭐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이 사람 나한테, 스폰서가 나한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려면 자세가 상대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아요.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스폰서, 그런 스폰서 있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막 자기 말만 해요. 그럴 건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죠. 또 어떤 파트너는 스폰서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만 떠들고 자기만 말하죠. 스폰서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30대 70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70%는 듣고 30%만 말해라.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뭐 6천만 부가 판매된 최고의 책이죠. 이건 뭐 성경과 맞먹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렌 버핏의 인생을 바꾼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리가 들어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해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고객을 만날 때도 사업 얘기만 하지 마라. 막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으로 끝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품으로 시작해서 제품으로 끝나는 사람 있잖아요. 먼저 마음을 사는 거죠.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 그랬냐고. 힘들으셨겠네요. 어려우셨겠네요.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공감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존중.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상처 주지 말아요. 우리가 현실 점검할 때, 고객을 만나서 현실 점검을 할 때요. 현실 점검은 반드시 나에게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요즘 직장에서 요즘에 뭐 명태가 있어서 내가 이태이태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태이태 하는 거 아니야? 너 잘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점검 들어갈 때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실 점검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하시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로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들어가라. 생각나는 대로 다 막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존중하는 마음 항상 어, 가슴에 꼭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하고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스폰서하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걸 실수했을 때 어머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요. 스폰서님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폰서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다른 거죠. 근데 모든 상황에 맞춰서 그 말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피드백하기 싫어요. 이런 분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상황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와 어떤 거에도 신뢰를 깨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 신뢰 깨지 마라. 그래서 신뢰는 깨지면 저는 진짜 외부의 적하고 싸울 때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다운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파트너와 스폰서와 신뢰가 깨질 때는 정말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신뢰는 우리 비즈니스의 모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사소통은 스테미 비즈니스를 롱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서로 소통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왕 하는 일인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홈타임으로 가져가야 되고 롱런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기초를 만드는 일이에요.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면 스폰서가 불통이 되고 스폰서가 매사 삐그덕거리고 정말 파트너가 삐그덕거리고 형제라인가도 그런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없죠. 평판이 성공으로 이끄는 거지 한두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판을 다 잃어버리고 스폰서에게 신뢰가 잃어버리고 파트너에게 본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하지도 않다. 불행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어.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건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인정받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존중받는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존중받는 만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센터에 나올 때도 정말 환하게 맞이해 주시고 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감하며 리드해 나가라. 자, 의사소통 방법에는 처음에 다시 이제 이거 되짚어 볼게요. 경청이 있어요. 먼저 듣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고요. 먼저 듣고 항상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지 마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얘기 듣다가 아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점검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가가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불쾌해지겠죠. 그럼 긍정적인 표현은 정말 상대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현실 점검을 할 때도 나에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이거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LOS 소통, 라인 오브 스폰서십, 이거 소통이에요. 스폰서님과 절대로 감정적인 언어, 절대로 내 바닥을 보이는 행동, 그렇게 해서는 스폰서하고 소통은 끊어진다. 이 비즈니스는요, 스폰서하고 여러분이 쉽게 알았던 스폰서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스폰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스폰서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스폰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파트너와 관계가 틀어져도 마찬가지. 이 소통이 LOS가 안 되잖아요. 스폰서를 좋을 때는 스폰서 좋아한다, 존경해요, 사랑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나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내가 스폰서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자기 관점으로만 맨날 바라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LOS 소통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LOS가 깨지면 사업 진행할 수가 없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스폰서라면, 내가 그 사람이었더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아, 내가 너무 내 식으로만 생각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꾸 자기가 되물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위치, 자기 자신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되물으면서 가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세와 자기 이미지 들어갈게요.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이다. 자세는 나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자세를 갖추지 않은 사람, 그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반듯하게 앉아 있는 걸 자세라 그래요? 여러분이 줌 미팅에 들어와서 반듯하게 나는 앉아 있었어. 그럼 나는 자세를 갖췄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자세라는 거예요. LOS, 경청, 공감, 이런 게 다 자세예요. 이 자세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반듯하게 앉아 있는다고, 강의 잘 듣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세로 앉아서 아주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 신뢰를 깨버렸잖아요. 스폰서 파트너 속이고. 그러니까 못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탈퇴가 되는 수준을 밟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시고 있잖아요. 이 자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똑바로 앉아 있다. 똑바로 잘 걷는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수준 낮은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자세는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 내 마음의 태도예요. 정말로 스폰서를 존중하고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성공에 대한 염원이 얼마만큼 간절하냐.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막 스폰서에 막 욕하고 파트너한테 짜증내고 막 히스테리컬한 막 모습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태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다 알아요. 21세기의 최고의 가치는 자동차나 컴퓨터의 발명이 아니라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올리엄 제임스입니다. 올리엄 제임스가 어,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 마음 태도, 내 마음에 자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태도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는 LOS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폰서에게 신뢰를 깨는 행동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거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명이라는 거죠.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서 애티튜드에 해당이 되는 게 배움과 긍정, 열정, 당당함이에요.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아주 늘 동기부여, 내 안에 모티베이터가 탁 장착돼 있는 어떤 기분이 아니라 와,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막 어떤 기분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일관되게 가지고 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됩니다. 나 이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당당한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자기 이미지는 뭐냐면 어떤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죠. 우리는 이 셀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정말 어떤 원칙적인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딱 가지고 가는 일관되게. 그러니까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고 가느냐. 이것이 자세와 자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자세를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게 애티튜드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첫 번째가 배우는 자세. 다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 다 알아. 그리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폰서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별똥부대처럼 만들어서 내가 다 한다. 다 한다 하지 마라. 항상 겸손하게 배움에 힘써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랬고요.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도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처가 스승이다. 사방에 스승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시스템에 참여해서 배운다. 내가 내 임의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사회생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리 스테미 비즈니스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장착을 했는지, 긍정 마인드셋을 장착을 한 사람인지, 어, 우리가 안젤라 덜크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그릿이라는 것이 있더라. 근데 이 그릿은 뭐냐? 식지 않은 어떤 열정, 끈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그릿은 그릿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내면에 긍정 마인드셋을 장착을 했더라. 아, 긍정 마인드셋은 뭐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좀 어렵고 나 오늘 처음 지금 호스트를 보는데 너무너무 지금 막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 똑같은 일을 1년을 하고 2년을 한다라면 내가 안 되겠어? 나 언젠가 잘할 수 있어. 이게 긍정 마인드셋이. 아, 나는 정말 스폰서에게 LOS 하고 나는 정말 이런 태도를 바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 원래 성격이 좀 이래서 타고난 성향이 이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고칠 거야. 음. 나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아, 나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럼 나는 그 부분을 나는 정말 반드시 나는 고쳐 나갈 거야. 나쁜 생각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아리를 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긍정 마인드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정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들은요, 아, 난 안 돼. 해도 안 돼. 이게 되겠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저 스폰서 만나서 재수 없어서 안 돼.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우리 안에 잠재의식을 의식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의식적인 생각을 자꾸 의도적인 착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면서 좋은 내용을 의식하면서 지속적인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갖도록.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열정적인 자세가 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열정적인 자세가 내게 이것이 기분인지 열정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강의 하나 듣고 막 이러다가 또 며칠 있어 푹 꺼져 버리고 처음에는 이런 사이클이 짧아요.
굉장히 깊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이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확신과 희망이 있으려면 확신, 믿음이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참여해서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이 간절한 소망으로 변하고요. 그 소망이 깊어지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이 비즈니스 할 거야라고 하시면서 SP 안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이 명단이 없다면 명단이 뭐예요? 나 이 비즈니스 막 누구에겐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고 이 제품을 쓰게 해주고 싶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도 소개하고 싶고 막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시행하지 않은 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네 번째 당당해야 돼요. 당당한 자세. 당당한 자세 하니까 여러분이 턱을 위로 탁 올리고 당당하게 걷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내 꿈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느 걸 원하는 건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은 무엇인지, 이 꿈과 성공과 이 기회를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지인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가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그게 기회가 나눔을 갖는 그 당당함이 나오겠어요. 내가 이거 몇 개월이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겐가 전달하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겐가 전달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제품을 소비하는 일만으로도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끈기 있는 자세예요. 성공자들에게 끈기가 있었다라고 모두가 얘기하죠. 음. 끈기는 그 그릿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릿. 정말 성공자들에게 끈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자들은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9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을 한 에디슨에게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9천 번의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될 때까지 오디션을 봤다라든가 J.K. 롤링 뭐 그분도 해리포터를 쓰신 분도 그렇게 뭐 수도 없이 떨어졌지만 끊임없이 도전한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신념과 그 끈기가 결국은 성공으로 이뤄내는 것 같고 모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올림픽에서 그 단 몇 초간의 시합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반복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냈다라는 그 내용이 성공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을 끈기 있게 해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위대한 일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제작한 라이트 형제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랭리라는 그 사람이 먼저 대학 교수죠. 를 만든다고 기자들에게 알리고 취재진이 몰리고 돈도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먼저 개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 떴다 이거죠. 그런데 랭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투자를 받고 너무나 화려하게 출발했던 그는 그가 먼저 했다라는 이유를 딱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발명을 하거나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실패와 정말 좌절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시작이 너무나도 초라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창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초라한 출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알리바바 마인도 얼마나 작게 출발했어요. 자기 신혼집의 아파트에서. 정말 5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고. 그러한 출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서 우리 자세, 요즘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 자세가 배우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끈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자세가 100이다. 남이 보는 내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남이 보는 거 중요하죠. 남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 평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무리 남들이 잘할 것 같다라고 해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는 외부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스테미 사업이 요구하는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탱크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탱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태도가 만들어져요. 탱크하면 잘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보여지는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진행도 어설프고 강의도 잘못하고 SST도 약하고 내가 라이온 오브 스폰서십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을 내가 각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에너지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깊이 새겨 봅시다. 성공에 있어 화려한 언변이나 스킬, 외적 위주의 성격보다 어, 내적 위주의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말 잘하고요. 또 막 스킬, 고객을 상대한 스킬이 좋은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말만 뻔지르르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품이 나는 조금 다른 스킬이 부족하지만 내적 태도와 성품이 좋은 사람이 훨씬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품이 좋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나의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 정말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 상태가 되지 감정적으로 가는 사람치고 저는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정이 치달을 때 입으로 다 쏟아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바닥을 보여버린 거기 때문에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버리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죠. 왜? 나는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았어. 이게 돼버린 거예요. 깨진 그릇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치달아도 스폰서 파트너 간에 할 말 안 할 말을 선을 딱 지켜서 거기까지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 이 비즈니스를 지탱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태도, 자세. 그것이 내적 성품이다. 라는 거.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되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가치는 뭐냐면 네 마음이다 이거죠. 네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 문제는 네가 일으키는 거야. 네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서에도 네 마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모든 네 인생의 문제가 네 마음에서 일어나니 네 마음을 지켜라. 또 네가 모든 문제가 네 마음에서 발생한다. 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내용이 마음 관리입니다.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품격을 지닌 아름다운 스테미인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스테미 철학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스테미 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윤이 아닌 사업자의 성공에 집중하겠다. 네. 회사의 이윤이 아니고 사업자의 성공에 집중하겠다. 지금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 팀워크라는 것이 이런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 이 포스터를 제가 올렸더니 리더님들이 막 그걸 다 올렸어요. 이게 전체가 다 이걸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팀워크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 전체가 다 인스타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에 좀 집중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주 멋진 회사가 되지 않을까. 회사는요, 스테미는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의 삶을 더 성숙하고 풍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을 지키며 자유롭게 전 세계 글로벌로 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에 지금 뭐 출발도 안 한 거다, 아직.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중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이 나가게 되면 중국에서 여러분의 폼클렌징이 2억 개, 3억 개가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만큼 전달이 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윤리 강령을 지키는 거죠. 원칙. 회사의 원칙, 회사의 철학,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과 신뢰, 품격과, 존중, 신뢰, 품격. 우리, 뭐 계속 우리 지금 마지막 주는요, 존중과 신뢰입니다. 존중하려면 공감해야 된다. 신뢰를 깨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내 안의 품격, 성품을 다듬어야 된다. 그 이후의 문화, 모든 걸 내가 주겠다. 먼저 주겠다라는 그 이후의 문화, 사람 중심의 황금률의 철학이 있다. 너무 멋지죠? 우리는 황금률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가서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소탐내실 하지 마세요. 작은 거에 욕심내니까 큰 것들을 잃어버린다.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욕심 때문에 쫓겨나고, 욕심 때문에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욕심이 큰 것을 잃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 빼오는 거,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평판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분이야. 저분이 평상시에 봐도 이런 분이었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평판이 성공을 이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오스카 시상식에서 그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한 말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람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5살 이하의 여자들만 사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를 이 영상 하나로만으로도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Really learned by example in a lot of ways growing up in the industry. And, my philosophy. 태아가 발길질을 하는 태동을 느끼는 여인. 아까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Hasio really learned by
example in a lot of ways growing up in the industry. And, my philosophy has kind of always been the same. Paint is 1974년 여기 미국의 한 인삼부가 한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서 태아가 발길질을 하는 태동을 느끼는 여인. 부부는 이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아들의 이름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이 아이는 훗날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잘생김이 뿜어져 나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역 모델로 여러 차례 CF에 출연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연스레 아역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때는 1993년 조니 뎁이 출연했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어린 나이로서는 도저히 연기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면서 영화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전 세계 여자들, 아니 아마 남자들까지도 흔들리게 만든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 최고의 명작 타이타닉이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그는 단순히 주목을 받던 배우에서 외모에 연기력까지 완벽한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고 떡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나무주연상은 단연 미친 존재감을 뽐냈던 디카프리오가 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나무주연상은 배우들 사이에선 최고의 성과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던 디카프리오는 상심이 컸는지 그날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애비에이터의 천재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한 디카프리오에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의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해 영화 레이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전설의 가수 레이 찰스를 정말 완벽하게 연기한 제이미 폭스가 나무주연상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디카프리오는 무려 2번이나 더 후보에 오르고 수상하지 못하는 절망을 겪게 됩니다. 2007년 다이아몬드 채굴 산업의 잔혹함을 보여줬던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던 그는 라스트 킹의 냉정한 독재자 역할을 연기한 포레스트 휘테커에게 그 기회를 넘겨줘야 했고 2014년 말이 필요 없는 연기력을 보여준 더 울프 오브 윌 스트리트에서도 그는 후보에 올랐지만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에이즈 연기를 완벽하게 펼친 매튜 맥커너이가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았죠.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변해가는 외모와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에만 오르고 결국 수상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조금씩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한물 갔어. 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는 결코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모는 조금씩 엇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작품의 배역은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Really learned by example in a lot of ways growing up in the industry. And, my philosophy has kind of always been the same. Paint is temporary, film is forever. You go in there, you do everything you possibly can, give it your all of your focus. And 그리고 결국 그가 해내고 맙니다. 2016년 정말 관객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서 미친 연기력으로 다시 후보에 오르게 된 그는 결국 그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손에 쥐게 됩니다. 20년 전 받았어야 할 상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죠. 그토록 간절했던 순간 그는 어떤 수상소감을 남겼을까요? 2016년 2월 28일 전 세계인은 그의 수상소감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명예로운 상을 타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 생각을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긴장되는 고작 2분의 시간 안에 쏟아냅니다.
And lastly, I just want to say this. Making The Revenant was about man's relationship to the natural world, a world that we collectively felt in 2015 as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Our production needed to move to the southern tip of this planet just to be able to find snow.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We need to support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do not speak for the big polluters or the big corporations, but who speak for all of humanity,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world, for the billions and billions of underprivileged people who will be most affected by this, for our children's children, and for those people out there whose voices have been drowned out by the politics of greed. I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award tonight.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그 당시 미국 최고의 SNS 트위터에서는 디카프리오의 수상 직후 1분당 44만 건의 트윗이 올라오는 신기록을 세우며 그의 위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디카프리오가 단순히 부와 명예만을 중시하는 배우였다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형식적인 소감만을 발표했을 것이며, 사실 애초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타이타닉을 끝으로 영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굳이 배우로서 더 몰입하고 발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에게 부와 명예는 부가적인 가치였을 뿐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화는 영원히 남는다는 자신의 직업인 배우로서의 신념과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신념인 두 가지 신념을 인생을 나아가는 주된 원동력으로 삼았고, 그 신념은 결국 그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영상이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영상이었길 소망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여자만 밝히는 그런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이 영상 하나로 전 세계에 그 짧은 2분짜리 영상으로 이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이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지구를 대하는 태도, 자기 영화를 대하는 태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스테미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학 헌정서, 여러분의 뭐 소명 헌정서 이런 거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에서 이제 3기 들어가면 여러분 그 2기에서 배웠죠? 2기에서 여러분 자기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힐링 캠프를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를 가서 1기까지 하셨던 분은 2기를 한 팀 만들 거고요. 2기까지 한 분은 3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가 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엄마가 되는 연습하고 엄마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막 싸우고 투닥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엄마가 됐는데도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엄마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잘 몰라서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배우지 않아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이게 막 부딪히고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뭐만 가지고 있냐면 돈 번다, 돈 버는 일이고 돈 벌 수 있다, 이만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엄마가 되는 거, 그러나 애 낳을 수 있다, 이만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실패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정말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도록 내 성품, 내적 성품을 만들고 내 자세를 만들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더니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나비가 나한테 날아오지 않는다고 날아가는 나비를 강제로 붙잡고 날개를 부러뜨리고 이게 아니라 나비가 나에게 날아오게 하려면 내가 향기를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꽃밭을 내가 잘 가꾸면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꾸고 내 성품을 다듬고 내가 트레이닝 되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 오게 돼 있다. 그 운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운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운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운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운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지금 유미꾸리 대님하고 지금 우리 호텔에서 지금 도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미꾸리 대님하고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운을 가진 진짜 좋은 운이 있어야 우리는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정말로 내 인생에 골든타임이 반드시 온다. 좋은 운 때가 나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봤을 때 그 운이 집중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일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일 것 같지는 않지만 한 번의 운을 놓침으로써 그 다음 운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정말 그 에너지라는 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왔을 때 그 에너지를 내가 탁 휘어잡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 관리할 줄 알아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스폰서에게, 파트너에게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 자세가 정말로 공감과 존중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그대로 복제가 돼야 되고 복제 시스템이다. 내가 내 약점과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의지가 나를 계속해서 깨우치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지닌 스테미 우리 코리아의 정말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SST 화이팅! 끝내겠습니다. 네,